일단은 오늘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영화 보고 오자마자 바로 뭐 대본 쓰지도 않고 바로 그냥 느낀 점, 생각하는 점 위주로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두서없어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묘를 보고 왔는데 장재현 감독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오컬트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검은 사제들, 그리고 2019년 사바하,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나온 오컬트 시리즈의 세 번째 편 파묘인데요. 제가 원래 검은 사제들도 정말 재밌게 봤고 사바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요번에 파묘를 보러 갔는데 예상대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그냥 오컬트 영화에서 뭔가 좀 장르 영화, 그 장르 영화 안에서 오컬트, 호러, 미스터리를 다루는 감독, 한국의 감독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저는 감히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 얘기하고 영상을 마쳐볼까 해요. 정말 미국의 굉장히 부자인 집안의 가족들이, 장손들이 자꾸 정신병에 걸리거나 갓 태어난 남자 얘기도 눈만 뜨면 계속 울고, 그 아버지는 계속 환각을 느끼고 환청을 들리고, 하여튼 집안 장손들이 계속 정신병에 걸려서 화림이라는 무당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 이 가족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자기들도 이제 미신적으로 뭔가 다가갔겠죠. 이제 여기 무당으로 나오는 화림 역할에 김고은 배우죠. 화림이라는 사람이 잠깐 집을 둘러보더니 이건 조상들의 묘자리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자니까 이 의뢰를 맡긴 이 남자분이 그럼 어떻게 되냐, 김고은은 이제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하든 묘자리가 안 좋으니까 묘를 파가지고 화장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김고은은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풍수사로 유명한 좋은 묘자리들을 알아보고 추천해주고 요런 걸로 거의 최고봉에 있는 풍수사 최민식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합니다. 오랜 동료였으니까 요번에도 단가가 센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유해진 배우, 여기 이제 알기 쉽게 그냥 배우들 이름을 할게요. 그래서 김고은과 함께 다니는 이도현, 최민식, 그리고 이제 장의사, 유해진, 이렇게 4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부잣집 조상님의 묘자리에 한번 가봐요. 근데 이제 최민식이 거기서 그 조상의 묘를 갔는데, 와, 이건 세상에서 자기가 본 40년 동안 묘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던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최악의 악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면은 묘 잘못 건드리면은 우리 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 하지만 그 부잣집 아들, 그 의뢰자죠, 그 사람의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묘를 파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김고은과 이도현이 와가지고 돼지를 갖다가 막 돼지띠 사람들만 또 모아가지고 굿 하면서 돼지를 막 칼집을 내고 있고, 그 앞에서는 또 묘를 파고 있고, 이게 같이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짝을 빼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삽질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의 얼굴을 한 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거를 칼로 삽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갑자기 비가 오더니 화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동안 하루 정도는 장례식장, 인근 장례식장에다가 관을 모셔놓은 다음에 날씨가 좀 창창할 때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장례식에 넣어놨는데, 장례식장 직원이 굉장히 부잣집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이 관 안에 보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장 담당 직원이 그 문을, 관짝을 열어버립니다. 그 관짝을 열자마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뢰자, 장손, 부자의 이제 할아버지죠. 의뢰자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나와버립니다. 묘자리가 너무 안 좋은 데서 춥고 배고프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묘자리에서 자기가 힘들게 있다 보니까 자기의 자손들을 다 찾아가서 음해를 합니다. 이거를 다시 빠져나간 영혼을 구하려고 김고은과 이도현 그리고 유해진은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귀신을 부르는 굿을 하고, 최민식은 그 와중에 돼지띠 그 인부들을 불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정신병 걸리고 막 몸도 막 이상해져가지고 최민식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사실은 그날 사람 머리처럼 하고 있는 뱀이 나와가지고 그걸 죽여버렸다는 거를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민식이 파묘했던 자리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를 보는데, 거기에 그 아직 덮지 않은 그 파묘한 그 자리에서 더 파고 있다가 그 밑에 일자로 된 관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뭘까, 다른 한편에는 김고은과 이도현과 유해진은 그 할아버지의 영혼을 다시 불러오려고 굿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최민식은 어서 팀들한테 알려주고 그 4명이서 일자로 수직으로 박혀있는 관을 내리서 꺼낸 다음에 화장하려고 마을로 가져 나와서 다음날 바로 화장시키려고 인근에 있는 절에 잠깐 창고에 모셔놓으려고 부탁을 한 다음에 잠을 자는데, 거기서 갑자기 새벽에 깼는데 관에서 일본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일본 장군 귀신이 나와서 마을에 있는 모든 돼지 축사에 가서 뭐 돼지들을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되더니 갑자기 불의 형상을 한 다음에 사라져요. 그래서 와, 이것이 무언가
알아보다가 최민식은 알고 보니까 의뢰했던 그 자손들, 그 할아버지는 과거에 친일을 했던 고위급 관료였던 것으로 나오고 그 할아버지 밑에 관이 일본 장군의 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친일 명문가였으니까 묘자리도 아주 좋은 명당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잣집의 명당 자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 기머식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나, 하여튼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알고 봤더니 일본 장군의 묘가 심어진 거기 위에 이 친일했던 부잣집 이 할아버지를 거기 위에 영화에서는 첩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를 이제 파묘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스님의 큰 그림은 뭐였냐, 일본 장군이 이 일대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묘자리를 보면은 이 묘비명에 위도와 경도가 써 있는데, 이 위도와 경도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일본 장군의 묘자리를, 어떤 그 영혼을 거기다가 봉인을 해놓았다고 영화를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 조선시대부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스님들이 혼의 영역, 어떤 미신의 영역에서조차도 이 묘자리를 이용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고은과 최민식과 유해진과 이도현은 지금 여기에 이 일본 장군이 있으니, 김고은은 자기가 20-30분 정도만 일본 장군을 깨어내서 눈길을 돌릴 수 있으니까 거기 박혀있는 일본 장군을 상징하는 그 쇠 말뚝을 찾아서 그걸 뽑은 다음에 불로 지피고 말의 피로 씻어내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 작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본 장군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쇠 말뚝을 찾고 있던 최민식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최민식이 뭐 음양오행과 뭐 화속성은 수속성의 상극이고 각 속성의 역속성, 상극 같은 것들을 나레이션으로 얘기해주면서 일본 장군이 쇠 말뚝이니까 쇠의 상극은 젖은 나무다 해가지고 젖은 그 곡괭이 거기다가 피를 묻힌 다음에 일본 귀신을 물리친 다음에 결국에는 일본 장군은 사라지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두서없이 잘 줄거리를 얘기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일단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장지현 감독님이 굉장히 한국 정서에 맞게, 그리고 한국적으로 이 오컬트적인 요소를 스토리에 굉장히 잘 녹여냅니다. 일전에 사바에서도 그 김재석이라는 어떤 인물과 그 김재석을 지키는 어떤 사천지황들의 설정들, 그리고 그 사천지황들을 자기가 후원하는 교도소 소년 4명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어떤 오컬트적 설정,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이정재 배우와 이다희 배우가 조금씩 파헤쳐가는 어떤 그런 서스펜스가 굉장히, 사바에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파묘에서도 그런 서스펜스가 고스란히 잘 전달이 또 됩니다. 일본 귀신의 어떤 컨셉을 차용해서 우리의 역사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어떤 억압의식, 지배의식 같은 것들을 잘 녹여내고, 그것들도 그냥 녹여내는 게 아니고 오컬트적인 호러적인 요소들을 잘 넣어서 굉장히 영화가 지루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이 영화의 정말 좋은 강점이고, 장지현 감독님의 어떤 이 오컬트 분야에서의 어떤 센스라든지 연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오컬트 영화의 안목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의 자리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쭉 계속 최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봤고요. 한국에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아직 오컬트 영화 불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나라는. 근데 이제 장재현 감독님을 필두로 해서 한국 영화계가 엄청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기뻤고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스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최민식 배우, 유해진 배우, 그리고 김고은 배우는 뭐 연기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도현 배우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탁월한 연기를 너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왔던 여러 조연 그리고 카메오 다 어디 의아함 없이 확실히 감독이 스토리를 잘 짜고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안 그래도 잘하는 연기인데, 이 실력파 배우들이 좋은 감독의 스토리 그리고 좋은 감독의 연출력과 만나서 더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역시 훌륭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게, 지금 장지현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은 어떤 공포적인, 그리고 어떤 존재에 대한 신, 뭐 영혼, 귀신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연출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형체가 나와도 굉장히 아주 짧게, 뭐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 악령 있잖아요, 묘사할 때 아주 잠깐 나오거나, 사바 같은 경우에는 여중생 귀신이 잠깐 나오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서 영화가 굉장히 신비로워 보였는데, 그리고 또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의 몸에 또 빙의를 해서 사람으로서도 연기를 하는 거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물리적인 세상 너머의 존재, 너머의 어떤 믿음,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번 그 파묘에서는 굳이 단점을 좀 뽑자면 그 일본 그 장군 귀신이 나오는데, 이 장군 귀신이 그야말로 형체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영화 중간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계속 그 형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 대한 혼과 귀신, 악령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은 전작들에 비해서는 없었다. 원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반부에는 거의 크리처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괴스러운 그 장군의 모습을 한 형체가 계속해서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영화가 계속 우리 한국에 계속 나와야 한다. 다양한 다원화가 보장되는 한국 영화계를 생각해보면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 장지현 감독은 이런 오컬트적 장르 영화에 굉장히 도 같은 사람이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영화의 서스펜스도 좋고 몰입하는 것, 스토리 짜임새, 연출력 그런 점들과 좋은 연기력의 배우들이 만나서 영화가 더 빛을 발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서없이 파묘를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씩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꼭 오컬트적인 영화나 공포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보시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은 굉장히 은유도 많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나레이션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로 떡밥을 뿌리지 않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알아챌 수 있는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알아채지 못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면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웬만한 건 다 이해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컬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영화는 그냥 머리 너무 쓰지 않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리고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하여튼 이 영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 다른 재밌는 영화 콘텐츠 그리고 문화예술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문화예술 갤러리의 갓범스였습니다.